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기업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막힌 틈을 타 중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잠식하며 영세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범시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다음 달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입장료가 무등경기장 야구장보다 10에서 20%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막힌 틈을 타서 중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상인이지만 시설 좋은 마트가 작은 마트를 밀어내서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광주 월산동 동신대 한방병원 부지. 조만간 이 지역에 62개의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는 한 중형마트가 들어섭니다. 건너편에서 4년 동안 슈퍼를 해온 노기림 씨는 이 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골목 상권을 다 잠식할 것이라 말합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손님도 아무래도 되든 안 되든 가게가 큰 데로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중형마트가 들어설 반경 300m 주위에는 슈퍼와 정육점, 제과점, 부식가게 등 28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막힌 자리에 대형마트와 상품 구성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중형마트가 들어서 더 작은 마트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 양동시장이 반경 500m 이내에 있지만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마트도 안 되는데 기존에 이 마트를 내놓으면은 정말이지 여기 마트 28개 상인들이 정말로 길바닥에 앉는 그 처사가. 현재 광주 월산동 주민 1200명이 중형마트 철회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그 월산동 주민들의 노인들의 그런 복지 살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영역 자체가 없어지고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대기업 마트와 싸워 살아남은 토종 중형마트의 성장을 무작정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골목 상권에서 또 다른 갑이 돼 더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3월 창당을 선언하면서 전남 지역 선거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어제 제주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준비위원회를 만든 뒤 오는 3월 공식 창당할 계획을 밝혔으며 전남지사 후보 등 선거별로 후보자를 낼 계획입니다. 전남의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꼽히는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안철수 신당의 공식 출범이 예정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6월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기구가 구성됩니다. 광주 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희망 네트워크는 오는 6월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범시민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각 단체 대표들로 이루어진 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시민 후보 선정 절차와 일정 등은 앞으로 구성될 추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 후보 대상은 현 장희구 교육감과 정희곤 광주시 의원 등 진보 성향 후보들로 단일화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윤봉근 시의원도 일단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철새 도래지 순천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새 움직임에 대해 24시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변 소독에 나서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방역 대책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만 주변으로 방역차가 끊임없이 소독액을 살포합니다. 순천만으로 진입하는 모든 길엔 소독 발판이 설치됐고 감시 요원들이 배치돼 24시간 예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한 차례만 실시했던 철새 분변 검사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던 전북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 철새들이 먹이를 찾아 전남이나 경남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에는 발생이 된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인근 지역인 전북 고창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금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역 활동도 철새를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철새 유입을 통한 관광정책 개발에만 몰두하다 보니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예찰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철새 이동 경로가 워낙 넓어 철새를 대상으로 한 완전 방역은 사실상 현재의 방제 장비와 인력으로는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AI 그 선제 예방을 위해서 그 철저히 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철새들의 그 이동 경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에 올해 도래한 철새만 모두 90여 종의 만여 마리. 예년보다 유독 많은 숫자가 순천만을 찾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부안의 농가로부터 오리 수천 마리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라남도가 해당 도축장을 잠정 폐쇄 조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은 부안 노모 씨의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6천 마리가 정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나주의 한 도축장으로 반입됐다며 예방 차원에서 해당 도축장을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하려는 사람들로 해당 금융사 창구는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백화점 신용카드 창구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고객과 인터넷에서 이미 유출을 확인하고 카드를 재발급받으려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애기 엄마 거에 한 8가지 정도가 유출이 됐다고 롯데 그 카드 홈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나와 있길래 확인하고 온 거예요. KB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지역 지점들은 카드를 해지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루 걸렸지.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지역의 해당 카드 이용자나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는 되지 않고 있지만 카드 해지나 재발급 건수는 전국적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정보 말고도 집 주소나 신용등급, 은행계좌 등이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탈의를 하더라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탈의를 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그 금융기관 내에 다 자료들이 쌓여 있는 거죠. 탈퇴를 해도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유출 사태를 해결해 주겠다며 오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지열에너지를 말하는 신부지열은 다소 생소하지만 광주에서 시도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입니다. 땅속을 파내려가는 시추 기술이 핵심인데 미국 기업인 구글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다수의 미국인들이 지역의 한 업체가 개발한 시추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열 분야 전문가들로 고압의 물을 이용해 땅을 파들어가는 워터 해머 방식의 새로운 시추 기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파내려간 깊이는 지하 3.5km. 현재로선 세계에서 가장 깊이 시추한 것으로 조금만 더 뚫고 들어가면 150도까지 지열이 올라 발전이 가능합니다. So for electricity, in this site we might have to go as deep as approximately 5 kilometers to reach the minimum temperature for electricity. 세계적 IT 기업 구글의 자회사로 미국에서 신부지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알타락 에너지사가 신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 시추 속도가 15배나 빨라 수백억이 드는 시추 비용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시추 비용이 전체 발전소 건립 비용의 약 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알타락사는 시추 업체와 협약을 맺고 광주에 820억 원을 투입해 신부지열 발전소를 건립합니다. 7,200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3.5메가와트급 발전소입니다. Hanjin's new drilling technology can also cut the cost of drilling in half. 하지만 신부지열 발전은 1kW당 300원대에 거래되는 태양광이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과는 달리 아직 거래 단가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신부지열이 다양한 대체 에너지 가운데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신부지열 국제심포지엄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신부지열 전문가인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의 블랙웰 교수는 지열 활용 기술의 현재와 미래, 광주 적용성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신부 시추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컨벤션 센터에서는 심포지엄에 앞서 4년간 1조 1천억 원 규모의 시추기 수출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함정 내에서 근무하던 의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동료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의경은 중태에 빠졌지만 정작 사태를 파악해야 할 해경, 쉬쉬하기에 급급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살 의경 B씨가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건 지난 19일 아침 10시 30분쯤. 함정 식당에 딸린 부식 창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인공 지키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지난해 입대한 B씨는 함정에서 취사원으로 복무해왔고 사건 당시 함정은 해경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휴일이어서 직원들이 외출과 외박 등으로 빠져나간 상태였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B씨가 복무했던 함정 간부들은 쉬쉬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해경 서장과 홍보 담당자 역시 오전 11시에 점심 식사와 확인해줄 수 없는 회의 참석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외국 나가실 때는 조금 늦으실 때도 있고. 회의 행사 거기에서 잠깐 회의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의경 관리 책임이 있는 해경이 함정 내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 사건에 대해 함구하면서 함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출석한 55살 박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박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 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장성군 남면에서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15%로 운전을 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보험 가입 액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보험 대리점 대표 42살 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7월 53살 조 모 씨가 가입한 290만 원짜리 가축재해보험을 510만 원으로 부풀려 신청한 뒤 경남 거창군의 보조금 12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농민 35명의 보조금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19살 김모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상품권과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35살 박모 씨 등 35명에게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군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가 되는 길,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한 여성 장애인이 교사의 꿈을 품고 올해로 10번째 임용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집념 때문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뇌성마비 2급인 장혜정 씨는 오늘도 책상 앞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강한 집념이 10년을 하루같이 혜정 씨를 책상 앞에 붙들었습니다. 유아 때부터 장애와 맞닥뜨린 혜정 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조선대 사범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 교사의 꿈을 키운 게 올해로 10년째. 1차 필기시험에는 여러 차례 합격했지만 수업 실연과 면접에서 번번이 쓴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최하 1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자기 남보다도 더 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참 기특하고. 그래도 혜정 씨가 교사의 꿈을 저버릴 수 없는 건 자신과 같은 장애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혜정씨는 지난달 10번째로 치른 특수교사 임용 1차 시험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이번 주 또 한 번의 수업 실현과 면접을 앞둔 집념의 혜정씨. 이번에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입장료가 무등 경기장 야구장보다 10에서 20%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따르면 기아는 무등 경기장의 입장료가 주말을 기준으로 내야석 9,000원, 외야석 8,000원이었지만 새 야구장은 내야석 9,000원에서 15,000원, 외야석 9,000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동반 관람객들을 위해서 어린이 요금을 성인의 70%까지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중으로 새 야구장 입장료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 동안 박물관 1층과 야외 마당에서 설맞이 민속문화 체험마당을 운영합니다. 체험마당에서는 올해의 상징동물인 말과 삼재부적 문양찍기, 굴렁쇠 굴리기와 투호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 체험이 진행됩니다. 광주 신세계 갤러리는 다음 달 26일까지 2부에 걸쳐 삶을 짓다를 주제로 새해 특별전을 엽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1부에서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회화 작가들이 소박한 삶을 그림으로 선보이고 2부에서는 젊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개성 짙은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어린이들이 작품을 만들어 보이는 아트 클래스가 열리고 29일에는 행운의 복주머니를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줍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